제가 지금까지 자기계발서 읽은 게 1000권 정도 되고요. 소개한 영상을 만든 건 한 6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하면서는 최대 월 1억까지 찍어봤거든요. 매번 그렇게 번다는 거 아닙니다. 최대예요, 최대. 어쨌든 이런 배움과 경험을 다 응축했을 때 결국에는 돈 벌고 인생을 바꾸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더니 딱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되더라고요. 그 문장이 뭐냐면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쓴다. 이게 진짜 전부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업무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 관리 스킬을 알려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바쁘세요? 바쁠 거예요. 방금 질문에 바쁘지 않아, 나 널널해라고 대답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없어요. 90% 이상의 직장인, 자영업자, 뭐 누구건 바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바쁘게 살고는 있는데 인생이 유의미하게 나아지고 있나요? 내가 일하면 정말로 내 인생이 조금씩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뀌어 갑니까? 점점 뭔가 레벨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 아닐 겁니다. 왜? 바쁜데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일을 하면서 바쁘거든요.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를 키워주는 일,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의 큰 그림은 보지 못한 채 파편만 경험할 수 있는 일, 그냥 직장 상사가 자기 하기 귀찮아서 떠넘긴 일, 더 나보다 시급이 높은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 떠맡은 일, 이런 걸 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런 일을 하느라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내 사업을 만드는 일,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일,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 남들이 시킨 일 때문에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이야기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정말 그럼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요, 둘 중 하나는 만족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일이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죽기 직전이어도 이 일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하루하루 출근해서 직장 업무를 하잖아요. 근데 직장 업무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단순 업무 있잖아요. 뭐 고객의 CS를 처리한다거나 사무실을 정리한다거나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이죠. 누군가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내 인생에 지속된 변화를 만들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그때그때 몸 시간 써서 처리하고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직장 일 말고 내 것을 쌓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구독자를 모은다, 디지털 상품을 만든다, 자산을 쌓는다,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어디 안 가는 내 자산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속된 변화를 만드는 거죠. 운동과 독서는 어떻습니까? 쌓이면은 다 미래의 내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내가 뭘 하건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지속적인 변화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죠.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들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일의 유형이 뭐라고요? 내가 죽기 직전에도 할 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내일 죽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와이프랑 애기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이나 뭐 그런 거 정리해서 글로 쓸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전화도 좀 할 것 같고, 저는 기독교여서 교회 가서 이제 제가 떠나면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것 같고, 산책하면서 잠시 혼자 시간을 갖기도 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거나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방금 제가 말한 그런 일들, 죽기 전에 할 그런 일들이 어때요? 밀려요. 우선순위에서 밀려. 내가 일이 많으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해버립니다. 글 안 써, 책 안 읽어, 운동 안 해. 피곤하니까 내 SNS를 운영하거나 내 사업을 시도하는 일 어떻습니까? 안 해요. 지속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일, 죽기 전에 할 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인데 다른 안 중요한 일 때문에 이게 밀린다고요. 왜? 안 급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고 돈도 더 벌게 해주고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다 주는 일인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냐?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한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급한 일에 쫓겨 살아요. 근데 정작 인생을 바꾸는 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는 행위라는 거죠. 결론은 심플합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 이걸요 가장 먼저 시간표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일단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운동 일단 시간표에 넣으세요. 가족과 식사 시간 일단 넣으세요. 그리고 이게 그 어떤 업무, 그 어떤 상사의 연락, 그 어떤 고객 컴플레인보다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운동 시간으로 최대한, 매일은 못하는데 특히 요즘 좀 못해서 반성이 되는데 어떻게든 운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정 못하겠으면 사무실에서 일하다 중간에 스쿼트라도 합니다. 5시 반부터는 저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가장 먼저 고정을 합니다. 그 고정을 안 하면 제가 가정생활이 좀 힘들어지기도 해요. 아무튼 어지간히 중요하고 급한 일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들은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왜? 결국엔 이 일들, 방금 제가 먼저 시간표에 넣어야 한다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바쁘게 해도 결국에는 다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당연히 나도 그런 일 하고 싶어. 근데 진짜 바쁘다니까?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 해결책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을 배워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인드셋이 뭐라고요? 시간은 있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이런 일을 중요하게 여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쓸 거야. 그렇게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서 운동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간이 많아서 퇴근 후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 일에 시간을 써야지 그 순간 여러 가지 안 될 이유가 떠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간표에 먼저 받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일들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날 위해서 그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을 먼저 시간표에 박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시간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럼 그 시간을 박은 건 좋은데, 시간표에 넣은 건 좋은데 어떻게 시간을 낼 것이냐. 나 정말로 바빠. 나 정말로 정신없어. 맞아요. 다 바빠.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만든다는 건요, 뭐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다 한계가 있어요. 효율을 극단으로 끌어올려도 언젠가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위임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위임의 첫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돈이 가장 많은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숨 쉬는 것도 대신 시키고 싶다. 진짜 숨 대신 쉬게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당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보다 떨어지는 일, 가치를 덜 창출하는 일은 다 위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집 청소를 한번 풀로 다 하려면은, 정말로 만족스럽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은 한두 시간 걸리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퀄리티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제가 청소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청소 대행 서비스 있잖아요. 미소 같은 거. 미소 이모님 부르는데 시간당 만 얼마 정도거든요. 그러면 2시간이면 대충 3만 원이라 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당 10만 원을 벌어. 그러면 내가 왜 청소를 굳이 해야 되냐 이거죠. 정말로 청소를 너무 좋아해서 그게 취미 생활인 사람 제외하고, 이게 꼭 가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한다면 내가 뛰면은 나만 시간 써서 그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시간을, 그 일을 내가 실무를 뛰는 대신에 직원을 여러 명 뽑아서 그 직원을 교육하는 데 시간을 쓴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확실하게 리턴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교육이 당장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도 나중에 리턴이 크게 돌아오잖아요. 제가 최근에 하드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직원 교육에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 많은 대표들이 나 시간이 없어요. 바빠. 언제 해? 일해야지. 클라이언트 미팅해야지. 근데 직원 교육만큼 좋은 투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한 번에 여러 명을 교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교육하고 그걸 자료화 시켜놓으면 나중에 교육할 시간, 혹시 퇴사해도 그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 이상급인 분들 중에서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걸 못해가지고 그 직원은 칼퇴를 하고 있는데 나는 밤새서 일하고 있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위임을 안 한 거죠.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임하라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진짜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시켜보면 눈에 안 차요. 그래서 이걸 시키고 가르치다가 시간을 더 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위임을 망설이고 있던 저의 한번 R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을 깨준 책이 시간 해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사용할 시간의 80%만 되찾을 수 있어도 충분히 훌륭한 위임이다. 두 번째, 비디오를 활용해서 가르쳐라.
첫 번째, 80%만 되찾아도 충분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뭔가를 위임할 때요, 이 사람이 나만큼 할 거다, 나보다 잘할 거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시켜놓고 다 잘 되겠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점검하는데도 시간이 들 거예요. 대신에 내가 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한 거에 80%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주는데 실제로 내가 그 업무에 쓰는 시간의 80%를 줄여준다? 그거 자체로 완벽한 위임이라는 거죠. 그 정도를 만드는 거는 시간을 좀 들이고 노력을 들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위임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팀장급 이상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을 애당초 나를 복제하겠다, 내가 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잘못 설정하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채용을 잘해서 정말 똑똑한 분을 잘 뽑으면 나보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사장이나 팀장,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을 잘못 설정하니까 힘든 겁니다.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나를 대체한다가 아니라 내 시간의 80%를 아껴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비디오로 가르쳐라. 이건 뭐냐면 어차피 누군가에게 뭘 해라고 알려줘도 처음엔 눈에 안 차거든요. 그러면 내가 해요. 야, 이거 하지마, 나와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가 알려주고 내가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업무가 새로 생길 때마다 내가 다 할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라? 시간의 방해 저자인 댄 마텔은 내가 한 번 그 일을 가르쳐주고 한 번 할 때 찍어라. 그리고 다음번에 그 업무를 할 때가 되면 그 영상을 그냥 틀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70-80% 정도는 반복 업무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찍어서 보여주기만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도 아, 실제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이해하기가 수월하고 나중에 무엇보다 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뭐 차, 집, 뭐 비싼 명품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어야 돼요. 시간의 방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다. 다시 시간을 사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내가 시간을 되찾잖아요, 위임을 잘해서. 그러면 돈도 더 법니다. 제가 아는 부자들의 랭킹은요, 중간에 이렇게 변동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위임을 얼마나 기깔나게 했냐로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못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사람에게 위임하기였고요. 두 번째 위임의 방법은 AI입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사람에게 위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위임할 일 중에 80%는 요즘 AI가 해결합니다. 특히 저는 변곡점이 한번 왔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미나이 3가 출시됐거든요. 이건 변곡점입니다. 기존의 AI가 상당히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은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대체가 가능한 수준까지 제미나이 3를 기점으로 온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요, 이거 꽤 된 연구거든요. 꽤 된 연구인데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근로자들이 주당 평균 1.5시간의 업무 시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제미나이 3 출시된 이후 최신 트렌드 연구가 아니고요, 챗GPT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후 얼마 안 돼서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한상의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 대비 매출이 4% 올랐고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7.6%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언제 기준으로요? 지금 제미나이 3 말고 챗GPT4 뭐 한 이 정도 때 그 정도 성과를 이미 냈다는 거예요. 4%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조 하는 회사의 4%면 400억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AI 써보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냐면 첫 번째, 써보지도 않았다. 이건 그냥 써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써봤는데 별로던데? 나는 잘 못 써먹겠던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얘를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부하 직원한테 일 시킨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장이 직원한테 돈 벌 방법 찾아와 라고 지시했어요. 그냥 야,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알아와 이렇게 지시하면 이게 사장이 잘못한 거예요?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사장이 잘못한 거예요. 직원은 내가 벌어와 라는 돈이 얼만지, 어떤 분야에서 아이템을 찾기를 원하는 건지, 현재 가용 가능한 자본이 얼만지,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에게 일을 잘 지시하려면은 방금 말한 그 배경 지식, 자, 너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은 어느 정도고 내가 생각하기에 유망한 분야는 이거 후보군이 있는데 이 안에서 실제로 돈 잘 버는 회사들을 찾아보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달이면서 그를 위해서 너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직원에게 어떻게 일을 잘 시켜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요, AI를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잘 써먹는 방법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맥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해? 라고 하면 내가 잘 못해요. 이거를 왜 하는 건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업무가 필요한 건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 잘합니다. 두 번째, 배경 지식을 넣어줘야 돼요.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강의를 판매하는 이메일 마케팅 시퀀스, 여러 개의 이메일을 연달아 보내는 걸 시퀀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강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써. 나
강의 판매하게 이메일 써라고 하면은 당연히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내가 강의 스크립트를 줘. 자, 그리고 이런 강의를 판매하는 이메일 시퀀스를 작성해줘라고 하면은 잘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됩니다. 그냥 터지는 유튜브 대본 써줘 이러면은 진짜 별 이상한 유튜브 대본이 나와요. 그런데 소득 5배 올리는 법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야. 총 분량은 10,000자 정도였으면 좋겠어. 핵심 메시지는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써라야. 어떤 이야기를 덧붙여도 이 핵심 메시지를 벗어나지 않게 이야기를 전개해줘.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책이나 발언을 인용해줘. 톤은 친절하면서도 직설적이게 해주면 좋겠어. 내가 예전에 작성했던 유튜브 스크립트를 입력해줄게. 이 톤에 맞춰줘. 이렇게 해야지 괜찮은 대본이 나온다는 거죠. 예시로 든 것뿐이지 이 영상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저는 콘텐츠 생산은 제가 AI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안 시키고 제가 합니다. 대신에 AI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얼마든지 시킵니다. 가령 제가 요즘 시간을 아끼려고 AI를 어떻게 쓰냐. 유튜브 원고를 제가 뉴스레터로 그대로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튜브 스크립트잖아요. 그러면 구어체, 말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글에 적합한 문어체로 다듬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구어체 스크립트를 AI로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입력하고 내가 이걸 뉴스레터로 발행할 거야. 적합한 문어체로 다듬어줘. 내용 누락은 없어야 되고 원본 스크립트의 말투 특성은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격식은 갖춰줘. 그리고 중간중간에 본문을 안 읽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요약한 소제목을 넣어줘.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끝장나게 합니다. 저보다 잘해요. 자, 어찌됐건 업무적으로 내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 그리고 제일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이 사실 AI입니다. 부하 직원은 말 안 들으면 인간관계 불편해서 말 피드백을 못 하는데 AI한테 막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잘 써먹어서 시간을 아끼려면 부하 직원처럼 대하셔야 됩니다. 좋은 지시의 특성이 뭐였죠? 첫 번째, 맥락을 제공해라. 두 번째, 배경 지식을 제공해라. 세 번째, 구체적으로 지시해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AI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을 5배, 10배 올리고 인생 바꾸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핵심은 그냥 단 하나입니다.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져서 개구리를 먹어라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해라. 그러면 하루 종일 개구리를 먹는 기분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 개구리를 먹는다는 게 되게 꺼림칙하잖아요. 근데 불편하고 힘든 일을 할 때 그런 감정이 꺼림칙해. 그런데 그걸 먼저 해버려야 나머지가 다 쉬워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 실행 순서는 뭐 어쩔 수 없이 회사 업무를 하고 나중에 저녁에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이 스케줄표에 가장 먼저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구분하세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 죽기 직전에도 내가 할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간표에 먼저 박으세요. 중요한 일이 먼저고 나머지 모든 일은 그 다음입니다. 나머지 일정, 회사 일, 뭐 다른 사람의 요청, 그걸 중요한 일정에 맞춰야 되는 거지 내 일정을 다른 사람의 일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위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AI에게. 80% 퀄리티여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되찾는 게 핵심입니다. 시간은 있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간표를 펴고 정말 중요한 일 하나를 일단 입력해 놓으세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이 미루고 있는 그 정말 중요한 일 중에 돈에 관련된 게 있잖아요. 나만의 사업을 만들고 SNS로 마케팅하는 것들. 이 중요한 일을 무료로 가장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SNS 수익화 특강 3개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했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